네, 안녕하세요. 경제언론의 김동빈입니다. 자, 우리 기초이론 세 번째 시간으로서 자, 역수요 함수, 중요하죠. 역수요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함수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살펴드렸던 것처럼 독립변수의 변화로 인해서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하는지 이 관계, 수학적 관계를 나타낸 그 식을 이제 함수다라고 표현했고요. 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원인 결과가 있겠죠. 그중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구매량의 변화가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시장 전체적 관점에서는 이제 어떤 재화의 이제 최종적인 이제 생산량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의 변화가 이렇게 구매량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원인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우고 얘를 이제 굳이 함수로 표현하자라고, 그러니까 요 관계 함수로 표현하자라고 한다면은 요게 종속 변수니까 Q는 FP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수요 함수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 이제 수요 함수다라고 하는 거는 가격의 변화가 우리 소비자의 구매량, 정식 경제학적 용어는 수요량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요량의 변화에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나타내는 관계식을 이제 수요 함수다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제 시장 전체적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수량의 변화가 이제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또 함수 관계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제 반대로 P는 FQ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석하고자 하는 버전 혹은 이제 세팅된 상황이 개별 소비자 상황에서의 그 인과관계를 보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 전체적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보고자 하는 건지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종속변수, 독립변수의 인과관계가 역전되는 게 허다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요 위에 거, 요 개별 소비자 입장의 수요함수를 만약에 그래프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은 자, 세로축에 Q, 가로축에 P가 들어가는 게 맞겠고 시장 전체적 관점에서 이런 P와 Q의 관계를 분석하고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자, 우리 근데 지난번 직전 시간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따라서 언제는 이렇게 표현하고 언제는 또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헷갈리고 번잡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통일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이런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수요함수도 야, 여기다 표시하지 말고 여기다 이제 그리기로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그려야 될 이 수요함수를 여기다 그리려면은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변환된 함수를 역수요 함수다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 요 버전의 좌표평면 체계에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 통일을 했죠. 요 밑에 버전 다시 말하면 어떤 경제활동량은 가로축에 표시이 되고 그걸 가격이라든가 어떤 화폐적 가치가 세로축에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좌표평면 체계에서 모든 계산상의 문제를 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이런 형태의 수요함수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역수요 함수로 변환해 주셔가지고 이쪽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이야기 혹은 방법론을 간단한 수치적 사례를 들어가면서 천천히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톰의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맥주를 좋아하는 톰은요. 자, 이 톰의 맥주 구매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100 마이너스 2분의 1P라는 이러한 톰의 맥주 가격에 대한 수요함수를 지니고 있다라고 출제자가 이렇게 세팅했다 칩시다. 자, 톰이라고 하잖아. 개별 소비자죠. 그러니까 이건 지난번에 말씀했던 이게 함수 관계구나. 아, 톰의 맥주 구매량은 바로 맥주 가격에 영향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죠. 아,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 요건 역수함수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럼 톰의 맥주 구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톰의 요 맥주 가격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맥주 가격도 이런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런 그 맥주의 시가죠. 맥주 가격도 톰의 구매량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톰의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톰의 이제 선호라든가 혹은 뭐 톰의 건강 상태라든가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톰의 맥주 구매량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하려면 우리 어떤 함수를 상정해야 돼? 다변수 함수. 그러니까 여러 개 변수를 동시에 분석하는 다변수 함수는 아주 복잡한 함수를 세팅해서 분석해야 되잖아. 아, 물론 여러분 실제 나중에 경제학과, 물론 여러분이 간평사가 되실 분들이긴 합니다만은 경제학을 전공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학문적까지부터 이거 당연히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경제학 원론이고 지금 기초 이론 단계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현실적인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을 싹 다 포괄적으로 분석하려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심플하게 하자.
나머지는 그냥 일단은 무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지만 우리 논의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발반하기 위해서 요거 일단 무시하고 이렇게 아주 심플한 상황만 상정하고 문제를 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종속 변수이고요. 자, 얘가 이제 독립 변수이니까 자, 원칙적으로는요. 이렇게 종속 변수, 독립 변수의 위치를 고수하는 좀 원칙적으로는요. 자, 여기 P가 들어가고 요게 Q가 들어간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걸 X, Y로 좀 바꿔주시면 당연히 세로축에 Q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Y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고 가로축에 위치한 알파벳이 P니까 P 자리 대신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편한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여러분 이거 그리실 수 있겠죠? 간단하죠. 여러분 얘랑 똑같은 거잖아. Y는 여러분 요 놈이랑 요 놈이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음의 기울기를 지니고 있는 1차 함수랑 똑같죠. 여러분 이게 이 함수의 y절편이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100에서 출발하는 거야. 100. 이렇게 100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기울기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밑으로 2분의 1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200칸 가면은 밑으로 100칸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거 좀 연장해야겠네. 공간이 부족하네요. 오른쪽으로 200칸 쭉 오면은 밑으로 100칸 딱 가니까 딱 여기 X축에 위치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잠깐 지워야겠다. 톰이 맥주 가격과 톰의 맥주 구매량에 대한 이런 함수가 이런 1차 함수 형태로 딱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수요 함수를 좌표 평면책에 그리면 딱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실제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잖아. 우리 통일하기로 했잖아. 아, 이렇게 하지 말고 복잡하니까 자, 이리 와봐. 자, 무조건 가로축엔 Q를 배치시키고 세로축엔 P로 배치하기로 하자라고 여기다 그리라고 했잖아. 그러면 알았어. 여기다 그릴게요. 얘 100이고 이렇게 밑에 기울기 쫙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똑같이 그리면 되겠네요. 아,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위치가 바뀌었잖아. 좌표 평면 책의 그 축 자체가 뒤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여러분 이거 니은자 이렇게 보이시죠? 니은자 이거를 이렇게 싹 해. 이렇게 세워. 그다음에 이렇게 180도 회전시켜야 돼.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방법론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 안타깝게도 얘를 이렇게 톰의 수요함수를 역수요함수로 변환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수요함수를 변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Q와 P의 위치를 바꾸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정줄 놓고 이런 실수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Q와 P의 위치를 바꾸라고 알았어요. 바꿀게요. 얘는 야 P 너 절로 가. 야, 그다음에 여기 P 자리 여기 니 Q 이렇게 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세상 만사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 역수함수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가 종속 변수고 얘가 독립 변수였잖아. 다시 말하면 독립 변수 요 P를 종속 변수 위치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얘를 통으로 이쪽으로 넘겨야 된다고요. 요 앞에 붙은 개수까지. 그다음에 요 놈도 이제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Q와 P의 위치를 바꾸라는 게 요 그냥 알파벳 위치만 바꾸라는 게 아니고 요 항 자체 앞에 붙은 개수까지 같이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P를 이제 종속 변수가 위치한 좌변으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럼 여러분 알고 계실 거야. 요 마이너스가 여기 등호 넘어가면 부호가 역전되잖아요. 그럼 얘는 플러스로 바뀌어. 그래서 얘는 2분의 1P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Q를 이제 이쪽으로 딱 이사시켜야 돼. 그럼 여기 앞에 플러스가 생략된 거잖아. 그러니까 등호 넘으니까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Q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역수함수의 이제 형태가 얼추 갖춰져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그래프적 표현을 할 때 요 좌변에 있는 개수는 1로 통일시켜줘야 됩니다. 1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요 앞에 2분의 1을 1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는 뭐죠?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통분하라는 얘기야. 양변에.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면은 여러분 얘는 P로 바뀌고요. 얘는 어떻게 돼? 네, 200 마이너스 2Q로 이렇게 변환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역수함수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래 놓고 이제 얘를 여기다 그리면 QP 평면을 그리면 자,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 경제학 계산 관례
원칙에 딱 부합되는 역수함수의 그래프 형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해서 푸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됩니까? 이래야지 계산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수만 문제 그 경제학 계산 문제 10만 문제는 넘게 풀었을걸요? 저도 아직까지 다 이렇게 바꿔서 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수요 함수 형태로 줬다라고 한다면은 계산 문제다라고 한다면은 역수요 함수로 변환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얘를 이제 그리는 건 간단하죠. 그려보도록 할게요. 위에다가 자, 잘 보시면 알파벳 가로축에 Q가 들어가 있고 세로축에 P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P가 이제 제대로 Y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Q, X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Y는 200 마이너스 2X랑 똑같은 함수인 거야. 자,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이 PQ 알파벳 변환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서 한 번씩 다 보여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딱 이렇게 나오면은 아 이거 수함수 역수함수 바꾼 형태구나. 아 이거 좌표평면 체계 그리면 되겠구나. 여러분 무조건 이게 세로축인 거예요. 예, 이게 가로축입니다. 바로 그리시면 돼요. 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죠? 여러분 요거 이게 y절편이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200에서 출발하는 거야. 여기 200에서 출발하고 기울기가 2죠. 아 마이너스 2죠. 정확하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뭐예요? 왜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밑으로 2칸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른쪽으로 100칸 가면은 밑으로 200칸 내려서 얘가 딱 여기 만나게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죠. 예, 수요함수를 이렇게 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이 여러분 이게 차근차근 제가 설명했던 거를 단계를 짚어 나가면서 따라오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혹시 이게 아직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되게 생소할 수 있어요. 그 라면 같은 것도 좀 라면 많이 끓여 드실 테니까 지금은 여러분 라면 많이 끓여 드시는 분들은 이제 눈 감고도 대충 봉도 뜯고 막 잠결에 비몽사몽 하는 중에 배고플 때 라면 다 끓일 수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라면 끓일 때는 좀 어버버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아기 때 많이 좀 끓여봤을 텐데 라면 끓이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익숙해지시기만 한다면. 자 그래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자 톰의 맥주 가격에 대해서 톰의 맥주 구매량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라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첫 번째 아 이거 수요 함수네 역수요 함수로 바꿔야지 계산 문제 풀 때 아주 수월하게 내가 풀 수 있겠구나 떠올려 주신 다음에 역수요 함수로 바꾸시면 됩니다. 어떻게? 자 P가 들어간 유항을 전체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어떻게? 그럼 얘는 2분의 1 P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Q 일항을 여기로 넘기면 돼. 얘는 그냥 냅두고 이렇게 바뀌죠. 자, 근데 좌변에 있는 개수를 1로 통일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2를 곱해 주셔야죠. 2를. P는 200 마이너스 2Q로 바뀌게 됩니다. 예, 끝났습니다. 이거 그리면 돼, 그리면. 자, 그러면은 Q, P 이렇게 그리고요. 자, 그럼 요건 1차 함수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요게 y절편이라고 y절편. 그다음에 요 x축에 위치한 Q 앞에 붙어 있는 요 마이너스 2가 바로 요 수요 곡선이다라고 불리우는 요 역수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놈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얘는 여기 200에서 출발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뭐예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밑으로 2칸 내려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100칸 갈 때 밑으로 이렇게 200칸 내려와서 여기서 1로 간다는 얘기죠. 자, 다 그렸네요. 자, 톰의 수요 곡선입니다. 즉 톰의 요 그 수요 함수를 그래프 좌표평면 책에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 딱 해놓고 이렇게 그리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거 y절편 100이네 기울기 2분의 1을 이렇게 그려야지. 예, 정확하게 출제자가 세팅한 거에 정확하게 오류적으로 그리게 된 거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바로 문제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수함수가 있으면은 이렇게 역수함수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얘를 그래프로 그려줘서 모든 계산 문제를 풀이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출제자가 처음부터 야 톰의 그 역수요 함수는 이거야. 야 이러면 출제자가 아주 자비로우신 거죠. 처음부터 이 변환 과정을 출제자가 이미 다 해준 다음에 딱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 세팅해 주면은 여러분들 이거 스스로 안 해도 되잖아. 얼마나 자애로우신 그 출제자이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역수요 함수 나오면 그냥 이대로 그냥 그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수요함수로 주어지면은 이렇게 변환해서 그림 그려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좀 훈련 한번 해볼까요? 훈련. 자 이번에는 제리입니다. 제리. 자 제리의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다라고 가정할게요. 제리의 수요함수는 이번에 숫자 좀 딴 걸로 바꿔볼게요. 네, 50 마이너스 2p 요걸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수요함수예요? 역수요함수예요? 예, 수요함수입니다.
Q가 좌변에 위치한 게 수요함수예요. 그러니까 역수요함수로 바꿔서 풀이를 해 주셔야지 계산상 실수 없이 빠른 풀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P가 들어가는 요 항 자체를 이렇게 넘겨야 돼. 그럼 얘는 2P고요. 그럼 얘는 50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좌변에 있는 요 개수는 1로 통일해야 되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P는 25 마이너스 2분의 1 Q가 되겠습니다. 자, 제리의 수요함수를 이렇게 역수요함수로 바꾼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좌표평면 체계 그려볼게요. 자, 가로축에 P, 가로축에 Q, 세로축에 P가 들어가죠. 자, X절편 25니까 요 25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25란 얘기야.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무슨 얘기죠? 오른쪽 한 칸 갈 때 밑으로 2분의 1칸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완만하죠. 아까보다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50칸 쭉 가야지 밑으로 25칸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좌표는 50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리의 수요함수를 이 좌표평면 체계는 이렇게 그려내시면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 과정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여러분 그 게임 같은 것도 게임의 룰 잘 모르면 몇 번 좀 그 게임에서 벌칙 좀 먹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문제 풀고 본진도 나가고 습득 하다 보면 언젠가는 터득이 되는 겁니다. 마치 언어 같아. 저도 뭐 외국어 잘 못하지만 거의 못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외국어 잘하는 분들도 처음에는 막 우왕좌왕 좌충우돌 하다가 어느 순간 귀가 트이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영어 뭐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땐 쉬워요. 천천히 다시 한번 짚어 나가시면서 여기까지 뭐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경제학 문제 풀 수 있을 수준까지는 좀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역수요 함수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어떤 형태의 수요 함수가 주어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얘를 바탕으로 역수요 함수로 변환을 해 준 다음에 그래프로 모두 다 이제 표현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제 딱 그려졌을 때의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 이야기. 자, 그래서 아까 다시 톰의 사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톰. 자, 톰은 맥주에 대한 수요 함수가 이렇다네요. 그래서 이제 역수함수 이거는 도출 과정이 있었으니까 좀 빨리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림 잠깐 그려가도록 할게요. 그림. 그래서 얘는 여기 200에서 출발해서 길기는 이렇게 이제 2배. 그다음에 여러분 이 길이 얼마인지 기억나시죠? X절편. 뭐 어떻게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오른쪽으로 100칸 갈 때 밑으로 200칸 가니까 여러분 이 길은 당연히 얼마? 100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 좌표. 여러분 여기서 P 얼마예요? 여기서 P? 이거 딱 지상이잖아. 지상. 딱 지표면이잖아. P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P는 0이에요. P는 0.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Q 이 길이는 여기다 0 넣으면 돼. 여기다 0. 얼마예요? 여러분 이걸 만족하는 Q, 이건 쉽게 찾을 수 있지. 100이죠, 100. 이 길이는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x 좌표는 100이에요, 100.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수요함수,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아주 빠른 시간에 실수 없이 딱딱딱 오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톰의 구매 스케줄을 나타낸 그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 스케줄. 톰의 구매 의향이에요. 구매 의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톰은 이제 이러한 뭐 결과적으로 수학적으로 요놈이나 요놈이 똑같은 관계인 셈이에요. 자, 이러한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구매량을 결정하는 이런 결정 함수식을 갖고 있는 톰인데, 자, 그래서 마트에 딱 갔어. 마트에 갔더니 맥주가 이제 한 캔에 $30래더라라고 합니다. $30. 그럼 여러분 이때 톰은 맥주 몇 캔 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P를 뭐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 넣으셔도 돼. 그러니까 이제 계산 문제 풀 때는 이제 요게 더 편하긴 한데요.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여기다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P를 여기다 넣으셔도 좋겠네요. 한번 넣어볼게. 요 30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얘는 얼마야? 15죠. 100에서 15 빼면 85. 85캔. 단위는 캔이라고 캔. 맥주 한 캔에 30캔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수제 명품 맥주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85캔 구매합니다. 되셨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요거 위치 한번 찍어볼게요. 위치 어떻게 찍으시면 돼요? 가격이 $30이니까 지금 여러분 요게 200이니까 30이면 한 요 정도 있는 게 맞겠죠. 요게 한 100쯤이니까 요게 100이니까 이쯤이네. 맥주 가격이 30이면은 여기다 수평선 이렇게 쫙 그어주시면 돼요. 맥주 가격이 30이면은
톰은 여기서 구매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위치라든가 요 점의 좌표의 의미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아, 톰은 여기서 구매한다라는 얘기. 여기서 구매한다. 그러니까 딱 이 길이만큼 구매한다는 뜻이에요. 이 길이만큼. 요 길이만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수요 함수, 수요 곡선을 그린 이 좌표 평면 체계에서 요 높이는 바로 제품 가격 혹은 어떤 특정 경제 활동량의 화폐적 가치를 지칭하는 거야. 그리고 이 가로축의 길이가 바로 경제 활동량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높이 30, 개당 30달러의 맥주 한 캔이 거래가 된다고 한다면은 톰은 지금 여기 위치하고 있다고요. 여기 있다. 요렇게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톰의 구매량은 여러분 30개가 아니에요. 이 길이에요. 이 길이. 이 길이만큼 톰은 지금 구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길이. 그리고 그 구매의 크기는 얼마? 85캔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85. 이렇게 이제 해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 참고. 그럼 밑에 톰의 지출액 얼마입니까? 톰의 지출액. 한 캔에 30달러짜리 캔을 85캔 샀잖아. 그럼 얘 우리 편의점 사장님한테 돈 얼마 줘야 돼? 얼마긴? 30 곱하기 85가 되겠죠? 아니, 암산이 안 되네. 계산기 두드리시면 얘는 2,500 이건가요? 맞죠? 00 두 개에다가 네. 2,550달러 이렇게 이제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출액의 크기는 여러분 이 직각사각형의 면적인 거 당연히 확인되실 거예요. 30 곱하기 85니까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지출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그래프적인 감각을 좀 익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살짝 복잡해졌으니까 지우고 다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렇게 딱 주어진 경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아, 여기가 Q고 톰의 구매량, 그다음에 이제 시장 가격인데 아, 얘는 200에서 출발하는구나. 그리고 여기는 100의 좌표구나. 자, 근데 마트에 갔더니 만약에 이 맥주가 개당 30개라는 이 정찰제 가격에서 꽉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톰의 맥주 구매량이 몇 개가 되든지 무조건 한 캔당 30달러 거래가 되고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200이니까 한 30은 아까 이쯤이었죠. 여기가 100이니까 3분의 1 이쯤 되네. 여기 30.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평선을 쫙 그어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시장 가격선이라는 얘기죠. 시장 가격선 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톰은 몇 캔 사는 거야? 예, 여기서 사는 거야. 이게 톰의 최적 소비 지점이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내리면 이 길에 이제 85캔이 되는 거죠. 85캔. 그래서 개당 한 캔당 30달러의 캔을 85캔 사서 이 직각사각형 요게 바로 톰의 총 지출액이 되는 거죠. 지불액.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날 톰은 이런 식으로 이제 30달러짜리 캔을 85캔 사서 이제 저희 창고에다 장려놔가지고 아 기쁘다라고 했죠. 자, 다음 달이 됐습니다. 다음 달이 돼가지고 야 맥주 이제 또 사 먹어야지라고 해서 이제 차 끌고 딱 마트에 갔는데 자, 여러분 시장 가격이라는 게 늘 바뀌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콜라 가격과 올해 콜라 가격 당연히 다르죠. 물가는 늘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도 이제 바뀌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톰이 움직인 게 아니야.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품 가격의 가격 결정권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아, 당연히 없지. 이거는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 톰이 이 가격을 늘리거나 줄이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톰 입장에서 이 맥주 가격을 결정할 수 권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톰은 당연히 아 이거 공짜로 주세요 이래 버리겠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톰의 능력과 의지와 무관하게 그냥 시장 전체적인 이 맥주 가격에 시장의 힘에 의해서 만약에 좀 이렇게 40달러로 비싸졌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론 톰 입장에서 안타깝지. 좋아하는 맥주가 이제 비싸졌으니까. 그럼 이제 톰은 몇 캔 사는 거야? 이 40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아, 물론 여기다 넣고 이제 역산해서 풀어도 됩니다만은 뭐 이번엔 여기다 이제 계속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 40을 넣으시면은 얘는 20이니까 80개가 되겠죠. 그거를 이 그래프에 시각적으로 그 위치를 좀 표시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30의 가격선이 이제 40의 가격선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달러 올라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톰은 이제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구매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40이 되겠죠, 40. 그럼 이제 톰의 구매량의 크기는 바로 이 길이를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라고? 여기다 40 넣으시면 된다고. 예, 80이 되는 거죠, 80. 여기 80 이렇게 할게요, 80 이렇게. 예, 톰은 이제 여기 요 보라색 요 지점에서 이제 맥주를 구매하게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식으로? 그럼 톰의 지출액은 어떻게 돼? 아까는 이제 지난달엔 톰의 지출액은 30 곱하기 85니까 2,550달러인가요? 그렇게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개당 40달러짜리 캔을 80개 샀으니까 이제 3,200달러를 지불하게 되고 그 3,200달러의 화폐적 크기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여러분 요
요 보라색 직각사각형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해 내실 수가 있겠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 다 풀이해 주시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엄청 어려운 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 이 알파벳이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조금만 훈련해 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 곡선 그림, 이걸 수요 곡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수요 곡선을 그리거나 그다음에 시장 가격이 이렇게 변했을 때 이 톰의 소비 지점의 좌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거 어렵지 않게 다 풀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반대로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자, 요런 맥주에 대한 수요 함수를 지니고 있는 톰이 이렇게 있는데, 자, 톰이 이제 맥주 사러 이제 차를 끌고 마트에 딱 갔는데, 근데 톰이 이제 맥주를 딱 사가지고 그 마트 나가서 이제 미국은 땅덩이가 넓으니까 차 갖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맥주를 딱 사서 이제 차에 딱 실는데 옆에 지나가던 친구 제리가 야, 톰 오랜만이다. 야, 너 맥주 사러 났어? 그래, 맥주 나 좋아하니까 사러 왔어. 그래서 이제 제리가 딱 보니까 톰이 맥주를 70캔 구매한 거예요. 톰의 맥주 구매가 딱 70캔인 거야. 70캔. 자, 그러면 제리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정이긴 해요. 톰의 수요 함수가 이런 형태다라는 걸 제리는 알고 있어. 그리고 이제 딱 이제 마트에서 톰 마주쳤는데 톰이 이번에 맥주를 70캔 딱 산 거야. 그럼 이걸 보고 톰은 아니 제리죠, 제리. 제리는 톰 너 이거 70캔 샀어? 아, 그럼 맥주 가격 얼마겠구나. 우리 똑똑한 제리는 마트 가서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그 맥주 한 캔에 얼마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도 톰의 수요 함수가 이렇다는 정보랑 톰의 실제 구매량이 이렇게 된다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맥주 가격이 한 캔에 얼마겠구나라는 걸 바로 추론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간단하죠, 여러분들. 얘를 어디다 넣으시면 돼?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다. 그래서 얘를 70을 딱 여기다 넣으시면 얼마예요? 얘는 140이죠. 그럼 얘는 60달러구나. 그래서 톰 너 맥주 70캔 샀네? 야, 그럼 이거 맥주 한 캔은 60달러이구나 라고 딱 이제 제리가 대답하는 거죠. 톰은 너 어떻게 알았어? 너 점쟁이야? 너 저기 마트 들어가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알았어? 너 마트 관계자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톰도 톰이 내 수염수를 아니까 이렇게 역산해가지고 이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요 맥주 한 캔의 가격이 얼마인지 추론해냈겠구나. 제리도 수요함수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는 내 친구구나. 똑똑한 내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얘 위치를 그래프로 좀 나타내 볼게요. 그렇죠? 다시만 이제 정보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를 딱 줘놓고 이때 Q가 얼마가 됩니까? 얘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시험이라는 거는 이렇게 추론 가능한 모든 정보를 줘놓고 단서를 준 다음에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톰이 맥주를 70캔 샀다면은 이때 맥주 한 캔의 시장 가격은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역추론하는 문제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얘를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톰이 지금 맥주를 70캔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70캔. 그래서 이제 70캔 샀다라는 얘기예요. 70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톰의 최적의 구매 지점이 여기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딱 요 점이다라는 얘기죠. 톰의 구매 지점이.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게 수요 곡선이라 불리는 것과 시장 가격이 딱 만나는 여기서 톰의 구매 지점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시장 가격선은 당연히 여기서 수평선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이가 바로 이제 60달러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60달러라는 이 좌표를 얻어내는 거는요, 이 그래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여기다 넣으셔야 됩니다. 수요 함수예요. 정확하게 역수요 함수에다 넣고 얘를 이제 역추산해서 얻어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수요 함수와 역수요 함수, 그다음에 수요 곡선의 요 시각적 위치에 경제학적 의미를 하나씩 다 짚어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경작에서 이제 엄청 가장 중요한 우리 수학적인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 이 수요함수, 수요곡선, 그다음에 수요함수와 역수요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수학 그 경제학적 인과관계라는 게 정말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시장 가격의 변화가 이런 소비자 구매량에 영향을 주는 이런 관계,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수요 함수라는 관계로 표현될 수도 있겠고,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이 소득이죠. 소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구매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관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거시 경제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이자율이죠. 이자율이 이렇게 이제 투자 인베스트먼트
투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자율 말고도 다양한 다변수가 있는데 다변수는 우리 아직 진도 안 나가기로 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무수히 많은 인과관계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수요 함수의 이런 함수적 표현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경제학이 그나마 좋은 게 하나를 잘 깨치우게 되면은 다음에 등장하게 된 개념은 약간 복제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수월하게 좀 잘 차근차근 이어 나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반대로 첫 단추를 잘 못 끼면 나머지 단추는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요함수와 역수요함수 관계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는 그 소비자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기업은 생산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때 기업이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게 되는 그 영향을 주는 그 원인과 결과 역시도 함수로 관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공급함수라는 개념이 있겠고, 그래서 이제 수요함수랑 공급함수가 있게 되고 얘네들이 만나서 시장이 형성되면 이제 시장 전체적 관점, 아까 이제 그 개별 소비자랑 시장 전체 관점에서 인과관계가 역전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죠. 예, 그 관계로 이제 확장을 해서 진도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공급함수부터 진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